안녕하십니까. 저는 1994년부터 2015년까지 21년 가까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789 라인 엔드팹에서 근무했던 정향숙이라고 합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6라인 엔드팹으로 시작하였으나 789 라인이 셋업되고 양산을 시작하면서 통합된 엔드팹이 필요하여 라인 통합을 하게 되었고 퇴사할 때까지 엔드팹 그룹에 있었습니다. 반도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라인 여사원들이 그러하듯이 교대 근무를 퇴사 직전까지 하였고 작업자, 부조장, 조장, 직장의 관리 감독 업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라인은 수많은 화학 물질들을 다루지만 그 성분이 무엇인지 몸에 어떻게 위해한지 제대로 된 교육은 없었습니다. 방사선 계측기도 수시로 사용하지만 그저 안전하다고 믿고 사용했습니다. 생산량에 쫓겨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바빠서 화장실도 잘 못 가고 일하면서 관광염은 여성 노동자에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생리 중에도 화장실을 자주 갈 수 없어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상사도 많았습니다. 제가 퇴사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한낱 개인의 건강 문제로 치부하기엔 저의 건강 상태나 주위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질병을 보면 나 스스로 건강관리 못해서 생긴 병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무거운 럼박스를 반복해 들면서 22살에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2번의 디스크 수술, 계류유산과 불임, 인공수정을 통한 임신과 출산, 자궁 적출 수술, 또 잘 낫지 않는 중이염과 어지럼증 등으로 수년간 수없이 병원을 다녔었고 정밀 검사 결과 간접배 거대 세포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 거대 세포종 제거 수술을 3회에 걸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세포종은 100만 명당 1명 생긴다는 희귀 동향으로 이 수술 과정에서 저는 한쪽 고망을 없앴고 귓구멍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저의 병력을 이렇게 나열한 이유는 근골격계 질환 및 여성 질환 그리고 또 희귀 질환까지 저에게 발생한 이 병들을 제가 단순히 관리 못해서 생긴 병으로 생각하며 살아왔고 반도체 근무 중 여러 가지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가까웠던 분들을 보면서도 직업병? 이런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희귀병까지 저를 덮치고 힘든 수술을 반복하다 보니 저 모든 병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저에게 생긴 일이었고 제 주위에 같이 일했던 많은 여사원들에게도 비슷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았었기에 저는 반올림을 통해 산업재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라인은 일명 노가다 라인입니다. 3, 4, 5 라인보다는 자동화되었으나 그래도 여사원들이 런 들고 나르고 넣고 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휘어지고 허리 디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작업하면 안 되는 것들을 당시에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20년간 근무하면서 4조 2교대, 3조 3교대, 4조 3교대 회사 입맛에 맞는 근무 변경 군소리 없이 했고 감독자를 하면서는 여기저기 위험 요소가 많았지만 냄새가 난다고 하면 마스크 내리고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가스가 새거나 케미칼 리크 알람이 울리면 어느 부위에서 샌 건지 바닥 그레이팅 열면서 찾아다녀야 했고 정전이 오랫동안 나도 공조배기도 안 도는 라인에서 웨이퍼 정리해야 했고 생산 관련 OT, 즉 연장 근무는 기본이고 자동화는 제가 일했던 곳에서는 꿈도 못 꾸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저는 웨이퍼 분량을 칼로도 긁어봤습니다. 최근 황유민 님이 근무했던 곳인 3라인에서 일한 여성 노동자들이 암과 자녀 장애 산재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제가 산재 신청을 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리고 잠시나마 같이 일했던 작업자들이 직업병으로 투병하고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얼굴을 모르지만 같은 라인 다른 조에서 근무했다가 직업병으로 사망하신 분들의 이름을 봤을 때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고 연속적인 직업병 사망 투병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 너무 겁이 납니다. 저는 삼성 반도체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직업병으로 인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삼성은 달라져야 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기흥화성 지부장 한기박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이제 방금 권영은 동지가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나오셔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그분을 대신해서 대독을 하는데, 제가 대독하는 이 시간이 그분의 마음에 응어리진 한이 풀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삼성 기흥 캠퍼스 8인치 자동화가 안 된 매뉴얼 67라인에서 제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하경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모든 문제의 중심인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그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여성 노동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을 저지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삼성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경제적 중심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소외와 차별의 문제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지금도 삼성 기흥 캠퍼스 여성 노동자들은 5kg 가량 런박스를 들고 나르는 작업을 셀 수 없이 합니다. 그로 인해 손마디는 굽어 휘어가고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 디스크, 손목 터널 증후군, 하지 정맥류 등등 많은 질환에 당연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대해 삼성 블라인드에는 손가락이 어떻게 굽냐, 장애인이냐 라며 여성에 대한 외모 비하와 장애인을 동시에 비하하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가락은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30살에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아 손가락 변형 시작 단계로 손의 열감과 통증에 관절염 진통제를 복용해야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 수치가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19살 삼성에 입사하여 기뻐하셨던 부모님은 1년 만에 저의 손 마디마디 박혀있는 굳은 살과 변형된 손가락을 보시곤 눈물을 보이셨고, 못나버린 제 손을 꼭 잡고 마음 아파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매뉴얼 라인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소모품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사선 픽복 사고를 아십니까? 지난 5월 삼성 기흥 사업장에서 방사선 차단 장치 인터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엔지니어 2명이 고설량 방사선에 픽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픽복 강도는 기존치의 188배가 넘었고 이로 인해 방사선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픽복 사고가 일어난 곳이 바로 저희 여사원도 함께 근무 중인 8인치 67라인입니다. 저는 재해자분과 함께 10여 년을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동료였습니다. 한순간에 재해자가 되셨고 모든 세상이 멈췄습니다. 회사는 언론을 통해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국정감사에 서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동료의 모습을 보며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았던 픽복사고 설비 주변 근무 중이던 임산부와 여사원들, 방사선 픽복 사고를 부상이라 인정하지 않고 질병으로 주장하는 회사, 앞으로 저희 여사원들은 과연 이 라인에서 화학 노출 사고를 당해 병이 걸리면 삼성전자를 상대로 피해 과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피해자가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저는 대기업을 상대로 싸울 힘도 증명할 자신도 없습니다. 저희에게 오픈되는 정보는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날 출근하여 럼박스를 들고 작업할 때마다 숨쉬기가 힘들고 현기증, 식은땀이 났습니다. 모든 세상이 저를 제외하고 움직이는 것 같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어린 후배들을 보며 정말 이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 같다. 내가 후배들에게 잘못된 곳을 되물림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옥죄어 왔습니다. 라인에서 죽을 것 같다는 압박감이 밀려왔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잘못된 환경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 누출이 되었지만 옆으로만 대피시키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모습, 탄화 사고가 있었지만 서로 쉬쉬하는 모습, 탄화 흡입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여사원들을 아무렇지 않게 대처하는 회사의 모습, 이렇게 계속된 회사의 만행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결국 공황장애로 병가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에너지가 많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극심한 우울 증세와 무기력함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간절히 하루라도 저의 남편, 아이들과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습니다. 병가가 끝나서 다시 라인으로 들어갈 시간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렵다고 피한다면 문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모여 힘이 되고 그 힘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결의하고 함께 연대하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싸웁시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시다. 삼성의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말해도 되나요?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지 여러분. 저는 2022년 발생한 화재로 인해 해고를 당한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소연숙입니다. 저희는 지금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 승계를 받기 위해 지금 고공에 올라서 오늘 341일째 투쟁 중입니다. 한국옵티컬 하이테크는 근무하는 인원 중 다수가 여성으로 이루어진 기업이었습니다. 태블릿과 휴대폰, TV 액정에 부착하는 편광필름을 생산해서 검사한 후 삼성과 다른 대기업에 납품을 하던 회사였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던 400여 명이 넘는 여성 노동자들은 어둡고 시끄러운 공간에서 마치 닭장 안에 갇혀서 알만 낳아대는 암탉처럼 시간당 생산량을 채우기 위해서 화장실도 참아가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깜깜한 안박 속에서 점점 눈이 나빠져도 방진복으로 인해서 땀범벅이 되어도 독한 약품 냄새도 참아가면서 일을 했지만 화재가 발생한 후 저희는 어이없게 쫓겨났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당함도 호소를 해봤습니다만 그러나 다 외면을 하더라고요. 삼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납품을 하는 과정과 제품의 단가까지 관여를 하면서도 본인들의 이익만은 따지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고통은 하청업체의 일이라며 사실상 인지하고도 방치했고 또 묵인을 했습니다. 생산만 할 수 있다면 하청업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던 간에 상관없다는 삼성은 대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고객들이 떠날까 보여주기식의 상생만을 외치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저희 여성 노동자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니토덴코도 삼성도 여성 노동자의 고통은 조금 더 보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자신들의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금이 갈까 뒤로는 협박과 손해배상, 소송까지 하면서 저희 힘없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막강한 자본의 힘을 휘두르며 입을 막고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압박과 협박을 삼성이 멈출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삼성은 추운 겨울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고공에 올라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여성 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침묵하지 말고 나서야 합니다. 진정한 상생을 만들 수 있도록 삼성은 노력해야 합니다. 삼성은 여성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여성 노동자가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투쟁! 네, 구호를 외쳐볼까요? 삼성이 책임져라! 삼성이 책임져라! 삼성이 책임져라! 네.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소수일 반갑습니다. 소수와 함께하는 투쟁펑크 듀오 소수일입니다. 네. 오늘 여기 뒤에 있는 구호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벅차기도 하고 오늘 집회를 쭉 지켜보면서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라고 적혀 있네요. 정말 이 구호가 유독 공감이 가는 요즘인 것 같아요. 탄핵 국면에서도 여성의 목소리를 갈라치려는 세력들이 또 있고, 또 뭐 키어의 목소리, 장애인의 목소리, 노동자의 목소리, 다양한 소수와 약자들의 목소리를 갈라치려는 흐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한 요즘인 것 같은데요. 가부장제에 맞서는 또 이렇게 용기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또 힘있게 저희가 오늘 이렇게 외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저희 첫 번째 노래로는 어떤 노래를 가져왔죠? 네, 첫 번째 노래로는 소리라는 노래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소리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알고 있어. 지우려고 애를 써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곳.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서 머리를 지르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 우리는 아직도 이곳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 어떻게 하면 조용해지는지 언젠가 답을 찾으면 포기하려고도 했어. 하지만 그렇게는 살 수 없었어. 나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 지우려고 힘을 써도 그 자리에 있는 것.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서 악을 쓰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 우리는 아직도 이곳에서 소리내어 사람들과 크게 외쳐. 지워지지 않아, 미뤄지지
것을 알고 있어. 살아있기 위해 절대 멈추지 않는 곳. 감사합니다. 소스잇의 소리였습니다. 다음 곡 어떤 곡 준비했죠? 네, 다음 곡은 걸리적거리는 권리라는 곡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두 곡을 준비했기 때문에 일단은 마지막 곡입니다. 네, 저희는 소스잇이었고 소수자 할 때 소수, 위아래 할 때 위, 그리고 시옷 받침 하시면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에서 노래 다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삼성의 성차별적인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려고 모인 우리가 얼마나 삼성은 거슬릴까 싶습니다. 걸리적거릴 것 같고 걸리적거렸으면 좋겠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걸리적거리는 권리라는 노래를 가져왔고 이거는 따라 부를 수 있는 구절도 있으니까 힘차게 따라 부르면서 또 투쟁을 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오늘도 걸리적거린다고 우리 쉽게 치우려고 해. 하지만 당신에게 똑바로 말할 거야. 오늘도 힘차게 외치는 우리의 소리.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권위공호다. 당신의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권리. 이렇게 나아갈 거야. 당신의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권리. 이렇게 살아갈 거야. 당신의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권리. 이렇게 나아갈 거야. 당신의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우린 이렇게 살아갈 거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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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자, 다 함께 외쳐볼게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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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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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외쳐보겠습니다.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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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생존권. 오늘도 힘차게 외치는 우리의 생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투쟁이다. 당신의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권리. 이렇게 나아갈 거야. 당신의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권리. 이렇게 살아갈 거야. 당신의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권리. 이렇게 나아갈 거야. 당신의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우린 이렇게 살아갈 거야. 당신의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권리. 이렇게 나아갈 거야. 당신의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권리. 이렇게 살아갈 거야. 당신의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권리. 이렇게 나아갈 거야. 당신의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우린 이렇게 살아갈 거야. 권리 권리 나아갈 거야. 권리 권리 살아갈 거야. 권리 권리 나아갈 거야. 살아갈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를 준비했죠? 다음 노래는 소스잇의 주제가인 소스잇이라는 곡인데요. 그래서 후렴구가 작은 손을 마주 잡고 우리 여기 함께 노래해 라는 가사예요. 그래서
투쟁과 연대의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네, 불러볼까요? 네, 소수인 여의치 않은 현장이든 여의치 현장이든 어디든 많이 가니까요. 많이 불러주세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소수시였습니다. 투쟁! 작은 손을 마주 잡고 우리 여기 함께 노래해. 사람이 숫자, 동물이 아니 숫자, 생명이 아닌 돈, 그 쓰레기 같은 돈.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고 스텝 속에 나, 스텝 속에 너. 사람이 아닌 숫자, 동물이 아닌 숫자, 생명이 아닌 돈, 그 쓰레기 같은 돈.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고 위를 향해서 길을 찾았어. 뭔가 달콤한 말과 유혹들 so sweet, so sweet. 모든 문화들이 그 이름 맞지 so sweet, so sweet. 사람이 아닌 숫자, 동물이 아닌 숫자, 생명이 아닌 돈, 그 쓰레기 같은 돈.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고 스텝 속에 나, 스텝 속에 너. So sweet, so sweet, so sweet, so sweet. 자, 여러분 다 같이 so sweet 해볼게요. So sweet, so sweet, so sweet. 마지막 so sweet. 투쟁! 노동자 투쟁! 광고주자 투쟁! 비상노동 투쟁! 비국민 투쟁! 투쟁! 홈리스 투쟁! 현장에서 차별적인 행태를 고발하며 성평등한 노동세상 누릴 때까지 소수의 투쟁하는 노력하겠습니다. 투쟁! 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우리는 항상 행렬에 가장 마지막 줄에 작은 우리들로 함께 가고 싶어. 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우리는 항상 행렬에 가장 마지막 줄에 작은 우리들로 함께 가고 싶어. 사람이 아닌 숫자, 동물이 아닌 숫자, 생명이 아닌 돈, 그 쓰레기 같은 돈.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고 스텝 속에 나, 스텝 속에 너. 사람이 아닌 숫자, 동물이 아닌 숫자, 생명이 아닌 돈, 그 쓰레기 같은 돈.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고 위를 향해서 길을 찾았어. 뭔가 달콤한 말과 유혹들 so sweet, so sweet. 모든 문화들이 그 이름 맞지 so sweet, so sweet. 사람이 아닌 숫자, 동물이 아닌 숫자, 생명이 아닌 돈, 그 쓰레기 같은 돈.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고 스텝 속에 나, 스텝 속에 너. 작은 손을 마주 잡고 우리 여기 함께 노래해. 작은 손을 마주 잡고 우리 여기 함께 노래해. 작은 손을 마주 잡고 우리 여기 함께 노래해. 작은 손을 마주 잡고 우리 여기 함께 저처럼 다 같이 해볼게요. 작은 손을 마주 잡고 우리 여기 함께 노래해. 작은 손을 마주 잡고 우리 여기 함께 노래해. 작은 손을 마주 잡고 우리 여기 함께 노래해. 작은 손을 마주 잡고 우리
여기 함께 노래해. 감사합니다. 소수희 씨였습니다. 투쟁! 네, 작은 손을 마주 잡고 우리 함께 노래 너무 가사가 좋아요. 우리 네 오늘부터 팬 일, 네, 일일 그쵸? 내일 또 소스윗을 만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발언은요. 본래 불꽃 페미 액션 회원님께서 해주시기를 했는데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또 대독을 조금 부탁드렸는데 네, 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의 손김 네 경화님께서 나오셔서 네, 해주시겠습니다. 네, 대독이니까요. 대독하겠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한다. 삼성에서 일한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맞아요, 정규직! 와이셔츠나 니트를 입고 책상에서 컴퓨터와 전화를 붙잡고 일하는 사무직 노동자가 생각나시나요? 여기서 성차별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 싶으십니까? 대기업 조직 문화 속 성차별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져야 합니다. 특히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각 분야의 문어발처럼 사업을 전개하기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한 간판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사무직뿐만 아니라 갖은 육체 노동과 화학적 노출이 일상화된 생산직이 있습니다. 여자의 몸이 남성보다 약하다는 편견으로 그 기능을 폄하하는 사회에서 성차별이 있다면 이는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주어진 고용 및 급여 불평등, 부당한 승진 기회 박탈, 불안전한 노동 환경에 따른 산재 불인정을 느낄 수 있다면 이는 조직 내 부조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직원들 간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삼성이 아는 단어로 말해볼까요? 성차별은 생산성 감소, 직원 이탈률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파는 상품을 만드는 건 인력 비용이 드는 부품이 아니고 결국 사람입니다. 삼성전자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입니까? 따라서 성차별에 대한 해결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조직 내 벌어지고 있던 성차별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인사 감사에 따른 처분이 잇따라야 합니다. 이후 법정 의무 교육뿐만 아니라 조직 내 성차별 철폐를 위한 정기적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단체에서 파견받은 강의자를 통해 성평등 관련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제도적으로도 인사평가나 승진 기회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 항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차별 문제에 대한 투명한 보고와 감시 체계를 마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비로소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문화가 조성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차별 없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 선진 그룹이고 모두가 선망하는 꿈의 직장입니다. 국내 기업이면서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고 노동의 가치를 부러뜨리면서 해외에서 다양성을 포용하는 첨단 기술을 주도하는 기업인 척 하지 마십시오. 부디 함께 노력하여 성차별을 근절하고 모든 직원이 공정하고 존중받는 조직 내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성! 구호를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생활임금을 뭐를 끝에? 보장하라! 맞나? 지금 팔아! 투쟁! 네, 준비하지 못한 게 딱 나타나네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 되겠다. 그래요? 자, 갈라치기 이제 그만. 네, 좋습니다. 갈라치기 이제 그만. 비정규직 철폐하라! 투쟁!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명수님이 윤석열 퇴진과 재벌의 관계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이 진짜 잘 보이네요. 아직도 불이 잔뜩
예, 켜 있네요.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을 시키는지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이라는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여성파업 조직에 있는 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매우 역사적인 곳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 재벌 코앞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서초 사옥이 있는 곳에 모이고요. 그리고 이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10번 출구는. 네, 강남역 여성 살해가 있었던 곳입니다. 삼성과 여성 살해 뭔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듯이 삼성전자에서 삼성 반도체 일을 하다가 직업병으로 병에 걸리거나 죽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이미 삼성에서 사실상의 여성 살해가 있었다라는 연관성을 여지껏 이곳에 사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반도체 많은 여성들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고 또는 산재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삼성만이 아니라 윤석열에 대해서도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사회자분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여의도에는 윤석열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더군다나 매우 큰 유명한 가수 이승환 씨가 노래를 불러서 아마 거기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신 이유가 있죠. 네, 삼성의 여성 살해에 대해서, 삼성의 구조적 성차별에 대해서, 삼성의 노동 착취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관가하지 않겠다. 윤석열 퇴진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퇴진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신 거 맞죠? 네. 저는 그래서 윤석열이 저지른 지난 12.3 친이 구테타와 삼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라고 합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도 되지 않는 이 평화적 시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독재정치를 시도하려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이미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 동력을 잃은 통치할 동력을 잃은 윤석열은 군대를 동원한 독재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는 임기 내내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이재용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설마 친기업 정책을 할까? 설마 친재벌 정책을 할까?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재용 회장을 강복절 특사로 사면 특권했습니다. 윤석열은 치밀에 부자 감세를 했고 재벌을 찾아다니기 급급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에도 삼성, 현대차 등 재벌들과 함께 갔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 회장은 2013년 한 해 동안 대통령과 국외 출장을 7번이나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다보스 프롬, 일본, 미국, 프랑스, 베트남, 사우디, 카나다,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방문 등 숱한 곳을 갔습니다. 물론 삼성만 가진 않았죠.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구강모 LG 회장이 각각 6차례를 갔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한 번 더 많습니다. 그만큼 삼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함께 가서 외교도 재벌을 위한 정책을 세우겠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많은 순방 동안 재벌과의 관계는 얼마나 돈독해졌을까요? 그 돈독해진 관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책도 그리고 법도 친재벌, 친삼성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제 여당인 국민의힘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지원과 반도체 노동자들을 쥐어짜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올해 발의했습니다. 속칭 반도체 특별법은 제목은 이겁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안은요, 우리의 세금을 직접적으로 반도체 전자에 직접 지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도체 산업 관계된 규제를 일원화해서 굉장히 규제를 쉽게 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패스트트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 책임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속에서 직접 보조금 지급만이 아니라 반도체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주 40시간이지만 주 50시간으로 연장하면 하게 됐잖아요. 유연 근무제로 또 62시간까지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쥐어짜서 죽도록 일만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 법안을 발의했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연 근로제로 특별 연장 근로를 하면 초과해서 일하는 게 가능한데도 삼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성노조에 있는 SK 하이닉스는 이거와 관련해서 아니 삼성전자의 무능한 경영을 왜 반도체 특별법으로 해결하려 하느냐. 우리는 이미 연장 근로로 충분히 가능하다. 삼성은 지금 경영 위기에 있는 거고 그 경영 위기에 대해서는 뭐 수많은 글을 보셨을 것입니다. 관료화됐다 혹은 정체됐다. 그래서 이윤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적인 국민의 세금과 노동자 쥐어짜기, 노동시간 연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막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법안을 만들게 되면 그동안은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신청 절차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게 하겠다는 뜻이죠.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직업병에 걸리고 그래서 아프고 또는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제 더 얼만큼 과로하는 노동자들을 만들겠다는 건지 기가 찹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기대, 노동자의 건강을 갉아먹고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고 경영 실패로 인한 이 이윤 감소를 되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편법 일색인 윤석열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곧 윤석열 정부도 물러날 것입니다. 이제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앞서 지부장님이 대독했듯이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로 이재용의 무능한 경영 그리고 노동 착취 경영에 대해서 맞서 싸워서 노동 착취 경영을 끝장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정치를 바꾸는 일, 일터를 바꾸는 일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일터를 바꿔야 됩니다. 윤석열의 친삼성 정책 그리고 반노동 정책을 우리는 끝장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38 여성파업에 더 많은 노동자들을 조직합시다. 여성이 멈추면 함께 우리는 우리의 노동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윤석열과 이재용은 하나다. 구조적 성차별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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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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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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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이윤보다 생명이다. 노동자 건강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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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성차별주의자 삼성의 젠더차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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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윤석열은 가고 젠더평등은 오라. 이재용도 가고 젠더평등은 오라. 이재용도 가고 젠더평등은 오라. 윤석열과 이재용은 하나다. 구조적 성차별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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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그러면 이걸 해볼까요? 윤석열과 이재용은 하나다. 노동자 건강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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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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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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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보건휴가도 못 쓰는 대한민국 기업이 웬 말이냐.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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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네, 이 구호를 보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을 해결한답시고 어떤 정책을 피고 있나요?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특별할 게 있을까요? 별로 없는데요. 사실 정말 웃긴 게 저출생을 해결하려고 하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삼성, 대한민국 1위, 세계 1위를 넘보는 이 기업이 한국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삼성이 저지르는 악행, 그리고 덮어 씌우기, 숨기기, 감추기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열심히 구호를 외치면서 삼성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본인이 가진 책임을 통감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은 가고 젠더 평등은 오라! 윤석열은 가고 젠더 평등은 오라! 이재용도 가고 젠더 평등은 오라! 이재용도 가고 젠더 평등은 오라! 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호텔 해보자 허지입니다.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네! 일단 이 자리에 오니까 저희가 화요일마다 이 자리에서 아리셀 추모제를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리셀에도 많은 여성 노동자가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종호텔에서 28년 동안 일했던 서비스 노동자입니다. 전화교환을 20년 동안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 쿠팡 때도 얘기했지만 야간 노동이 이거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한 이후에 왜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고 병원도 많이 다녔는데요. 그래서 산부인과 차트가 이만큼 되도록 임신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호텔 노동자들은 그렇습니다. 출근하면 머리 헤어스타일에 망을 써야 돼요. 머리카락 하나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지배인들이 립스틱 색깔도 정해줍니다. 그리고 업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할 때가 많지요. 그리고 여성이 일하는 곳이 청소 노동자가 많습니다. 여기 삼성도 신라 호텔의 객실을 청소하는 노동자는 다 용역입니다. 비정규직입니다. 적은 월급으로 아까 동지께서도 발언하셨는데, 여성 노동자가 너무나 침대 시트컵을 많이 갈가 끼우면 손가락이 부풀어 올라서 손가락 관절염이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목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터널 증후군, 테니스 엘보, 근골격 질환에 시달리면서도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그렇게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그걸 코로나 시기 이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잘 안 하니까요.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세종호텔에서 20년 동안은 전화교환으로 일하고 6년 동안은 객실 청소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코로나로 저희가 해고가 되었습니다. 메르스도 겪어봤고 사스도 겪어봤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런 건 다 호텔 경기의 어떤 흐름 같은 건데요.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법원에서는 관광객이 오지 않았고, 호텔은 그 당시 물론 그 시기가 지나서 1년 후에는 바로 적재에서 바로 흑자로 돌아섰지만, 당시에는 경영상의 위기가 맞다라고 저희가 어제 해고 3년을 축하할 수는 없지만 저희끼리 잘 버텼다, 힘을 내는 문화제를 한 이후에 오늘 아침에 바로 선고가 내린 걸 받았습니다. 물론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재판으로는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리해고법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해고하기 위해서 만든 자본가들의 법입니다. 그 법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한 적은 없습니다만 조합원들의 실망감은 큽니다. 그렇지만 이게 끝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문화제에서도 다른 선배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복직과 승리를 쟁취한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 제가 어제 한 발언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더 싸울 힘이 남아 있습니다. 더 열심히 싸우고 투쟁해서 반드시 복직할 수 있도록 힘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연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안녕하세요, 동지들. 오늘 발언 맡은 학생 사회주의자연대 유지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지난 전삼로 파업을 주목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해외에 있는 제 친구들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한국에서 내일 아침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냐 이러면서 기사를 첨부해서 보내더라고요. 빨간 띠를 맞고 비를 맞아가며 파업 현장에 참석한 노동자들에게 전 세계의 온 언론이 주목했고 또 파업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파업, 최초 삼성의 파업이라는 그 여러 화려한 소식 속에 생존적 고통을 더는 견딜 수 없어서 파업 현장으로 뛰쳐나왔던 여성 노동자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손가락이 휘고 관절이 기형적으로 불어오는 증상을 8인치 라인의 훈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삼성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그 젊은 노동자들에게 손가락이 기형적으로 불어오르는 현상이 너무나 만연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3-5kg 낫을 설비에 집어넣고 다시 꺼내고 또 집어넣는 작업을 8시간 내내 서서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방광염에 시달리고 밥도 편히 못 먹고 일상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성을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문득 인스타에 검색했더니 거기 뉴스가 하나 나와 있었는데 삼성의 글로벌 매출이 15조 줄어들어서 이재용이 임원진을 다 불러다 모아서 이걸 어떻게 메꿀 건지 전략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15조 손실난 건 전략회의 하면서 그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 죽어날 때 단 한 번 진지하게 이 문제 다루면서 전략회의 해보신 적이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사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않으실 거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구조는 더 약한 계층, 더 취약한 계층에게 자기 윈기를 전가하며 아득바득 살아남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파괴해왔는지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아래서는 여성에게 아무런 미래가 없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어렵고 현장에서 여성이 겪는 고통은 현저히 축소됩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지만 아이를 낳으면서 자기 경력 그대로 보존할 각오 하나 없는 여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리휴가,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업장은 한정적입니다. 육아휴직은 말뿐입니다. 경력을 택하면 미안한 엄마가 되고 애를 택하면 내 존재를 포기해야 하는 삶이라는 건 어느새부터 여성들에게 그리고 청년 학생에게도 정해진 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철저히 사유화된 돌봄과 가사는 여성 노동자의 삶을 강탈해왔습니다. 청년 학생의 삶을 발언해달라고 하셨는데 어떤지 말씀드리기도 처참할 지경입니다. 이 자리 강남역, 아마 여기 있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해온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작년에도 저는 세계 여성폭력 추방대회 발언을 맡기 위해 자리에 섰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조적 불안을 떠맡은 존재인 여성들의 죽음을 잇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강남역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단순히 그 가해자의 형량이 모자랐기 때문에 강남역 살인사건 뒤에도 삼성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수많이 죽어나간 그 다음에도 우리가 수많은 여성 동료를 잃어야 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계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을 만들고 체제 존속을 위해 여성들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으면 여성해방의 그 어떤 논의도 시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한 법 제정, 법 개혁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조를 변혁하는 담대한 꿈이 우리 여성들에게도 필요한 때입니다. 원래 제가 발언할 때 이런 감성적인 말을 잘 하지 않는데 오늘은 좀 마무리 발언이라서 해보자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겨울이 어느덧 다가오고 있는데 생각나는 문장 하나는 우리는 정말이지 그만 죽어야 한다는 이 문장이었습니다. 전 이제 죽은 여성들과 성소수자의 삶을 그만 상상하고 싶습니다. 죽은 제 트랜스젠더 친구가, 여성 친구가, 레즈비언 친구가, 무성애자 친구가 이 겨울까지 살아있었다면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연락들을 보냈을지 그만 상상하고 싶습니다. 이 자본주의 구조 아래서 제 친구들이 죽어나가는 걸 그만 보고 싶습니다. 그냥 그 친구들이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원할 때 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싶을 때 있고 싶은 곳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 평범한 꿈입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구조가 이 꿈을 평범하지 않게 만듭니다. 불가능한 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저는 모든 걸 걸고 자본주의 구조와 맞짱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구조와 싸워 이기고 자본주의 구조를 철폐해서 저와 제 친구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동지들이
여성 파업에도 함께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구조 자체를 철폐하는 싸움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끝장나지 않는 한 우리가 끝장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결국에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동지들과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투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호 한번 외치고 사회자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철폐하고 여성의 방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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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감사합니다.